덥거나 춥거나 축구 선수들의 복장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바지는 반바지만 입어야 하는데요. 왜 반바지만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다양한 복장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긴 바지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복장 규정 때문입니다. 평범한 긴 바지를 입게 되면 바지 밑단에 공이 걸려 공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축구를 즐겨하는 분들이라면 자주 착용하는 타이트한 바지일지라도 몸싸움처럼 선수끼리 엉겨붙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축구화의 스터드, 일명 뽕에 걸리며 선수들끼리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긴 바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추운 겨울에는 도대체 뭘 입어야 할까요? 바로 긴 바지 대신 타이즈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즈도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색깔이 있는데요. 유니폼이 이루는 주 색상 혹은 바지색과 같은 것으로 입는, 즉 깔맞춤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패셔니스타 분들에게는 다양한 색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 참기 힘들겠지만 마음대로 입고 갔다간 경기장에서 바지를 벗을 수 있으니 자신 있는 분들만. 그런데 축구 경기장에서 혼자서만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왜 혼자 튀는 옷을 입을까요? 골키퍼의 유니폼이 다른 선수들의 유니폼과 다른 이유는 골키퍼와 일반 선수들인 필드 플레이어를 구분짓기 위해서인데요. 골키퍼는 유일하게 손으로 공을 만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 골키퍼가 다른 선수들과 같은 색의 옷을 입었다면 심판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누가 골키퍼인지 구분하기 어렵겠죠. 이 상황에 혹시라도 공을 손으로 만진 선수가 골키퍼가 아니라면 핸들링 파울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을 손으로 만진 선수가 골키퍼지만 핸들링 파울이 인정되어 버리는, 심판도 당최 누가 골키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키퍼 유니폼을 다르게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반칙을 당해 골문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억울하게 골을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심판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유니폼을 구분하고 골키퍼 차징 반칙을 두며 골키퍼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럼 골키퍼 유니폼은 어떻게 다르게 구분할까요? 바로 필드 플레이어들과 전혀 다른 톤의 색이어야 합니다. 필드 플레이어의 유니폼이 붉은 계열이라면 골키퍼는 붉은 계열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죠. 다양한 팀들의 유니폼 색깔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좀 수월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뿐만 아니라 골키퍼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옷의 색이 밝을수록 득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시면 같은 모양이지만 밝은 색의 모양이 더 커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착시효과,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을 축구에 적용하게 되면 밝은 색의 옷을 입은 골키퍼가 몸의 크기가 더 커 보이게 되고, 이것은 공격수로 하여금 골대의 빈틈이 적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골키퍼가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게다가 공격수는 무의식적으로 눈에 띄는 곳에 공을 차게 된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밝은 색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골키퍼 쪽에 공을 차게 만들어 득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 몸에 대한 복장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얼굴로 올라가 봅시다. 그러고 보니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액세서리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축구 경기에 액세서리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았죠. 이렇게 액세서리에 테이프를 감는 테이핑을 하면 착용하는 것이 허용됐거든요. 하지만 몸싸움을 하게 되며 착용한 액세서리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액세서리 착용을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열심히 축구 경기를 하던 중에 어제 여자친구가 사준 금목걸이가 없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금목걸이가 상대 선수 몸 어딘가에 상처를 냈다면 이 액세서리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시절 축구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중에서 안경 쓰고 헤딩하다가 눈가가 찢어지거나 그런 친구들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와 부딪히게 된다면 그 선수까지도 부상을 입게 할 수 있고, 혹시라도 경기 중에 쓰던 안경이 망가지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선수의 눈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다른 선수를 부상당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액세서리와 안경의 다른 점은 대안의 유무인 것인데요. 액세서리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안경은 착용하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모두 모아 라섹, 라식, 강남에 있는 안과에 모두 싹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따라서 바로 고글이라는 대안을 내놓으며 이 문제를 해결했죠. 대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싸움딱 다비즈 형님이 있죠. 축구 선수들의 시력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글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경기 중에 착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안아골절, 코뼈 골절 등의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을 때 착용하는 마스크도 있죠. 이 마스크에도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착용하려고 했던 마스크는 손흥민 선수의 번호인 7번이 적힌 마스크였지만 피파 규정상 마스크에 선수의 이름, 번호 등을 새겨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민무늬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보호대에 대해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팔꿈치, 손목, 무릎 등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관절 보호대와 같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비들은 경기 중에 착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대는 선수들이 경기 중에 흘리는 땀에 젖게 되면 무거워지거나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이 보호대 대신 테이핑을 많이 하죠. 이 테이핑도 유니폼의 주된 색이나 테이핑을 하는 부위와 가까운 유니폼 색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까 타이즈와 똑같이 깔맞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바로 넥워머입니다. 추운 겨울 축구 선수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넥워머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착용했으나 선수들끼리의 경합 중 넥워머를 잡아 당기거나 넥워머가 어느 곳에 걸리며 목과 관련한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파 회장은 넥워머를 보고 교수형에 처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했을 정도로 심각한 장비로 보고 착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팀이 골을 먹힐 위험한 상황인데 빠르게 달려가는 상대 공격수를 우리 팀 수비수가 반칙으로 끊어내기 위해 넥워머라도 확 낚아챈다면 순간적으로 목이 졸리며 선수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터번, 히잡과 같은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의류는 경기 중에 착용할 수 있을까요? 2022년 6월에 개정된 FIFA Equipment Regulations, 우리나라 김승규 골키퍼가 표지의 일부로 장식된 피파 장비 규정에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 종교 등을 나타내는 장비는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란 여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앞두고 2011년에 가진 요르단과의 예선전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파 경기감독관 판정으로 0대3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바로 히잡이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피파는 머리나 목 부상의 위험을 우려하여 2007년부터 두건과 같은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를 믿고 마는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제한된 사회 속에서 축구라는 스포츠로 남아 자아실현을 하던 여성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이 포함된 아시아 축구 연맹은 피파에 경기 중에 히잡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파는 2012년부터 두건 착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최종적으로 히잡뿐만 아니라 터번 등과 같은 종교적인 복장을 경기 중에 착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착용하고 있는 옷과 연결된 히잡은 금지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축구 경기에서 착용하는 유니폼과 다양한 장비들의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잡아먹는 지식 잡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